네, 진사로입니다. 75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상소문으로 보는 역사 이야기인데 지부 복궐 척화의 소라고 나왔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분이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올린 지부 복궐 척화의 소래요. 자, 면함집에 실려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외양일체론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부복궐 척화의 소, 외양일체론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위정척사의 대표적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죠. 면함 최익현 선생님입니다. 자, 최익현 선생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사실 이분은 정말로 보수 중에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항도 반대하고 일본 뭐 미국 수교도 반대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했어요. 성리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특히나 뭐 흥선대원군도 탄핵을 시켰던 분이기도 하죠. 이제 고종께서 나이가 되셨으니 이제 아버지 그만 맡기고 직접 정치하시라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고종이 굉장히 아꼈어요. 뭐 그렇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위정척사 쪽에서 이제 본인의 뜻을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의병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을사의병.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본문에 있으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을사의병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전북 그 태인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답이 그 3번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 최익현 선생에 대한 설명이죠. 이후에 이분은 이제 막 이런 상소문 올리고 막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 올리고 막 이래서 유배도 여러 번 가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유배를 간 게 그 쓰시마섬. 이 쓰시마섬에서 유배 도중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이제 임병찬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분은 한인 애국단에 계셨죠. 그 다음에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요거는 그 이재명 의사입니다. 현 우리 대통령과 그 이름 한자까지 똑같아요. 뭐 여담이었고 어쨌거나 요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습격을 했어요. 이게 칼로다가 막 찔렀는데 이게 이완용이 상당히 중상을 입었는데 이게 안 죽었어요. 이때 이완용에게 그 우리나라 그 역사상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술을 집도한 일본인 의사와 이 일본의 외과 기술이 10년만 발전이 늦었어도 이완용은 죽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운 더럽게 좋게도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그 정미의병의 총지휘관 뭐 이인영 장군님 같은 분을 들면 되겠네요. 자, 32번 가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준 연보래요. 이 이름 보면 누군지 아셔야죠. 독립협회 가입, 보안의 조직,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가입, 그 다음에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 사망.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헤이그 특사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세 분을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이준 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좀 안타깝죠. 근데 보니까 정말 굵직굵직한 단체에 몸담아 계셨네요. 자, 독립협회 하면은 이제 이거는 그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매치를 시켜야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대한자강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협회랑 맞지 않죠.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켰다는 보안회입니다. 따라서 니은하고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된 단체는 신민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정연구회랑 다르고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도 신민회예요. 안창호 스님께서 특히 주도해서 세우신 학교죠. 그래서 역시 대한자강회랑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을 발표한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역시 달라요. 여기서 이제 옳게 맞춰져 있는 거는 니은 그 보안회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당연한 일로 굳게 믿었고, 한국과 천국 사람들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만일 이웃 나라들을 나눠 억누른다면 차라리 다른 인종에 망할지언정 같은 인종에게 욕을 당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한국과 천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용서 좀 칠 것이다.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시작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는 리순으로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마지막에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바로 나옵니다. 하얼빈에서 시작했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곳, 그게 하얼빈이잖아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특히 지금 본문에 나온 이 글은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두 가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랑 또 하나가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는데, 이 동양평화론의 서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리순 과목에서 이제 이 동양평화론을 쓰셨는데 이제 다 쓰지는 못하고 그만 이제 처형되셨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요.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제 요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요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흥사단 얘기는 안 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신민의 대성학교. 자, 그 다음에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국내에 들여왔다. 요거는 이제 김홍집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조선 책략 들어온 건 1880년 초고, 나중에 이제 뭐 저 갑오개혁 때 뭐 1차, 2차 갑오개혁 주도했던 사람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아관파천 시기에 그 백성들한테 그 맞아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만수 등과 함께 부민관 폭파 의거를 일으켰다. 자, 요 부민관 폭파 의거는 광복 직전에 있었어요. 1945년 7월인가 아마 그때, 광복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 분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조문기 의사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건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시죠. 박은식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일제는 범죄 즉결례를 제정했다. 자, 이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네요. 자,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뭐 범죄 즉결제, 그 다음에 헌병 경찰, 그리고 이제 태형도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회사령, 이게 이제 회사 설립 허가입니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자, 요게 선지에 있죠. 5번입니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시행되었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미스야 협정은 1920년대 중반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요거는 이제 1940년대 초. 그리고 한송 순보를 발행한 거, 이게 이제 최초의 우리 그 신문이죠. 이게 이제 1880년대.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 이거는 189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대홍수 재난에서 조선 형제들을 구하라 라고 해가지고, 자, 중부지방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대요. 그 뭐 광주군 설리주미 292명이 물에 빠졌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경부선 10일간 불통이었다,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 자,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형제들은 능력껏 구제의 손길을 뻗었다. 홍수 피해로 재난이라고 있는데 총독부와 일본인 거류민들은 모른 척하고 있다. 조선인을 구하라. 울며 아프며 살 길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본이 이런
나란가 봐요. 제가 일본 안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조선인들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껏 구제의 손길을 뻗쳤었다라고 나왔잖아요. 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방식은 다른 건 좀 어렵고요. 그나마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요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건 이 문제랑 직접 연관은 없는데 이때 그 일본에서는 자경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선인을 학살해요. 제1조선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경단들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조선인처럼 생겼다 싶으면 불러다 가지고 1부터 10까지 일본어로 말해봐 했는데 그 말을 어눌하게 하면 뭐 조선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죽였다 이거죠. 뭐 이제 국가기관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자경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관동 대지진의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던 김지석 의사, 의열단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의열단에 가입해가지고 그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지셨어요. 폭탄 투척. 글씨 날라가네요. 예. 이 김지석 의사가 그러니까 의열단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관동 대지진에 의해서 자경단 구성돼가지고 학살되는 조선인들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1920년대를 찾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 경성제국대학이 1920년대에 세워졌죠. 저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진 것도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선사 일행으로 청나라에 가는 생도. 요게 그 영선사기 때문에 1880년대 초. 자, 요거 이제 요 영선사가 돌아와가지고 기기창이 설립됐죠. 예, 그렇게 되고 국제보상운동 모금에 참여하는 상인 1900년대 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는 1880년대. 뭐 호머 헐버트, 길모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회사 직원. 이 전차 개통식은 1890년대 말에 있었을 거예요. 이 광무개혁 시기랑 딱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가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되던 프랑스에서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독립운동이었던 가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으며 혁명 희생자 수가 이미 상당하다고 보고하며 가에 대해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가 주목됩니다. 라고 나왔죠. 3.1운동인데요. 자, 이때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요 전에 이미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라고 파견을 보냈습니다. 근데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이 김규식 선생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당대표는 안 돼. 적어도 정부 대표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달 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때도 파리 강화회의는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바로 김규식 선생을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정권 대신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이 드디어 정부 대표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들어가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담이었지만 이게 다른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거나 이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선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돼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의 배경 중 하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 28 독립선언. 도쿄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 3.1운동의 영향 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게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부터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이렇게 자꾸 앞에 이른바 혹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소위 문화 통치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일제는 문화 통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문화 통치만은 절대 아니에요.
그 친일파 양성하고 우리 민족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심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분열 통치예요. 실질적으로는 분열 통치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막 나중에 보면 뭐 자치론자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 어느 정도 이 분열 통치가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37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루 김한종 선생님이라고 나와 계시죠. 자,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해 조직한 가의 충청도 지부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박상진이라는 분 나왔고 대구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 단체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대한광복회. 이게 이제 박상진 선생께서 만드셨죠. 자, 이 대한광복회가 했던 일이 주로 뭐였냐면은 당연히 이거는 1915년 대구에서 조직됐기 때문에 공개 단체는 아니고 비밀 결사였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친일파 처단, 친일파 처단, 그 다음에 군자금 모금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군자금 모금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만주겠죠. 국외 지역에 국외에다가 항일 무장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에요.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라는 게 이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오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중요하죠. 신간회입니다.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도 중요하죠. 의열단이에요. 자, 중국군과 함께 영능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요거는 1930년대 초 조선혁명군. 지휘관 이름 양세봉 장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능가 흥경성 전투예요. 만민 공동회를 열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였다.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8번 갈게요. 가에서 라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 제국이고 정치는 전제정치다.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군권이라는 게 그 군사 권한은 아니고 임금의 권리를 뜻하죠. 자, 요거는 이제 대한국 국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는 대한제국이 수립되던 그 시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중추원은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심사하고 회의하여 결정하는 곳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법률 칙령 제정의지 폐지 개정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중추원의관의 절반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 절반은 인민협회 중에서 27세 이상으로 정치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를 선고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민협회가 독립협회예요. 그러니까 중추원 관직의 표현입니다. 독립협회에서 추진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중추원 관제 개편을 통해서 의회의 설립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해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죠. 지금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라 보시면 자,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사이의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사이니 저 황제권이 소멸한 시점은 즉 민권이 발생한 시점이요. 옛 한국의 마지막 1일은 즉 신한국 최초의 1일이다. 자, 이건 그 신한혁명당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해요. 제 생각엔 이게 아마도 요 한능검 75회 심화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대동단결 선언의 이 글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 융희 황제는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이 이제 경술국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 병합조약을 맺고 이제
나라를 빼앗긴 날이 이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한국 최초의 1일이다라고 선언을 한 게 이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해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 다가 맨 마지막일 거고, 그 다음에 이 가랑 나는 비슷한 시기긴 한데, 대신에 이 독립협회가 중추원 관제를 개편하기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고종한테 올라가니까 고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키고 대한제국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제정치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국제를 반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립협회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됐고, 그 다음에 요라 신한혁명당 대동단결 선언, 요거는 일제강점기 중간에 있었어요. 3.1운동 직전 1917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라.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거는 이제 1948년 7월이죠. 그래서 다가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 라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사진은 가로 이주한 한인 노동자들의 모습인데, 자, 이민자들은 1905년 가의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뒤 에네켄 농장 20여 곳에 분산 배치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에네켄 농장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멕시코예요. 자, 멕시코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에네켄 농장. 또 하나는 뭐냐면 숙무학교예요. 에네켄 농장이 본문에 나왔으니까 정답은 4번이죠.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게 그 멕시코 지역의 민족운동 관련된 가장 대표적 키워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지역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이거 서간도입니다. 그리고 이 경학사를 조직한 거는 신민회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했다. 지역적으로는 연해주. 요거 관련돼서는 최재형 선생님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최재형 의사인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강단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그 북간도 지역인데, 요 중강단은 대종교에서 설립한 무장투쟁 단체고, 그 다음에 저 중강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이렇게 이제 변화하게 돼요. 김좌진 장군이 지휘해서 청산리 전투했던 그 부대입니다. 자,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거는 일본의 도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0번 가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자료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소작인의 대표와 지주 문제철 사이에 맺어진 화해 조건입니다. 소작인들은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한 지주에게 1년에 걸쳐 저항하여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사건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1922년인가? 어쨌든 20년대 초에 있었던 농민들의 노동쟁이 사건이에요. 자, 그게 이제 지주 문제철의 그 너무 높은 소작료 착취를 하니까 저항을 했다는 거죠. 막 배 끌고 목포 가가지고 시위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교사의 질문이 뭐였냐면, 이 학생의 답변, 그러니까는 이 사건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태조 소작쟁이를 계기로 해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실, 암태조 소작쟁이 이후의 사실을 말해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는 맞아요. 근데 다만 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조선 농민 총동맹이 만들어져요. 이거 결성의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조선 노동 총동맹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합쳐져요. 그래서 조선 노농 총동맹으로 이렇게 합쳐지고 원산 총파업과 관련이 되죠. 이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다른 게 1920년대 이전이었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제 보면 양전 사업이 실시되어 지계가 발급되었다. 이건 광무기역이기 때문에 1890년대 말, 1900년대 초죠. 자, 함경도랑 황해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요거는 1889부터 1890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토지 침탈에 맞서서 농광회사가 설립되었다. 요건 이제 1900년대에 있었어요. 이게 보안회랑 관련이 됩니다. 보안회에서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민족 한쪽에서 그 황무지 개간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농광회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기한 내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조사령, 요건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니까 1910년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드렸고,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